사이다 무비튼. 우리 부모님은 30대 중반에 결혼해서 날 30대 후반에 낳았다. 하지만 두 분 다 딸을 원했지만 어머니 배 안에 있는 내가 아들이라는 걸 알고 날 지우려고 했다. 하지만 나이가 나인지라 낙태를 하면 아이를 또 갖지 못해서 마지못해 날 낳았다며 어렸을 적부터 구박을 받았다. 하지만 결국 부모님은 딸을 낳지 못했고 40대 중반에 접어들었다. 네가 생긴 탓에 우린 예쁜 딸도 못 봤어. 다 너 때문이야. 라며 항상 날 구박했다. 그런데 내가 중학생일 때 부모님은 보육원에서 여자아이를 입양해왔다. 인형같이 예쁘게 생겨서 부모님은 그 애만 애지중지하고 난 투명인간처럼 취급했다. 그리고 부모님은 돈 낭비라며 날 고등학교에 보내주지 않아서 중학교를 마치고 곧장 취직했다. 나의 유일한 행운은 친가와 외가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편이 되어준 것과 중학교에서 좋은 친구와 선생님을 만난 것이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만큼 날 사랑해주셨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삐뚤어지지 않은 건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 좋은 친구와 선생님 덕분이었다. 만약 내 주변에 아무도 없었더라면 마음을 잘못 먹고 삐뚤어졌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난 부모 복은 없지만 주변이 좋은 사람들로 가득한 건 불행 중 다행이었다. 할아버지도 고등학교는 가라고 말씀하셨고 친구들과도 헤어지기 싫었지만 고향을 떠나고 싶어 먼 지방으로 취직했다. 성인이 되어서도 일을 계속하면서 모아둔 돈으로 야간 학교를 다녔다. 거기서도 좋은 친구와 선생님을 만났다. 거기서 알게 된 여자랑 사귀기 시작했을 무렵 고향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이제 와서 날 찾고 있다고 한다. 내 친구나 고향에 있는 동창들, 내 또래의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하며 나를 찾아다니는 모양이다. 이제 와서 뭐 하는 건가 싶었지만 아버지가 회사에서 무리를 일으켜 해고를 당한 모양인지 생활비를 대는 것도 어렵고 빚까지 있다고 한다. 여동생은 아직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만약 집에서 먼 대학에 간다면 어머니도 따라가야 해서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한다. 연을 끊고 살았는데 내 친구들은 어떻게 알았지? 부모님이 자신들의 딱한 사정을 눈물로 호소하고 다니며 사람들의 동정을 사서 날 찾아내려고 하는 게 분명했다. 그래서 집안 사정을 떠벌리고 다닌다고 한다. 여지껏 투명인간 취급하더니 돈 때문에 날 찾고 있다니. 이렇게 염치 없고 뻔뻔스러운 인간이었을 줄이야. 주변 사람들이 다들 전화로 나를 걱정해줬다. 친구들과 지인들은 나에게 위험한 상황을 미리 전화로 알려주면서 너 한동안은 절대 고향에 오지 마라. 그 사람들한테 잡힌다. 라며 걱정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모두 부모님을 안 좋게 봤기 때문에 솔직히 이렇게 될 줄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께 집 주소를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도 천만다행이었다. 아참, 여동생은 오냐오냐 자라서 그런가 지금은 살이 뒤룩뒤룩 쪘다고 한다. 어렸을 땐 인형같이 귀여웠는데 말이다. 돈이 부족했으면 여동생 식비나 좀 줄이던가 하지. 하지만 지금까지 금지옥엽으로 키웠으니 버릇없이 자랐을 게 뻔하다. 난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호적을 새로 만들어 부모님 호적에서 나갔기 때문에 이제 나랑 생판남이다. 여자친구에게도 상황을 설명했다. 부모님이 탐정이라도 고용한 게 아닌 이상 여기까지 찾긴 어렵겠지만 그 인간들은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이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여자친구가 탐정한테 조사를 의뢰했다. 실은 이미 내 사정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한다. 친자식에겐 눈길도 안 주고 아이까지 입양해서 그 아이만 편애하는 내 부모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한다. 어떤 인간인지 얼굴이라도 보자 싶었단다. 나도 말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계속 조사하도록 뒀는데 부모님은 파산했다고 한다. 빚을 갚지 못한 부모님은 집도 차도 압류당하고 지금은 낡아 빠진 아파트에서 셋이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여동생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생활에 화가 났는지 부모님한테 거지 같은 부모한테 입양돼서 이 꼴이잖아. 당신들만 아니었음 난 부잣집 딸이 됐을 텐데 이 거지 같은 집구석! 이라며 가정폭력을 휘두른다고 한다. 아파트가 좁아서 집안의 소리가 다 들렸다고 한다. 아버지는 여전히 실업자고 어머니가 아르바이트를 다니지만 집안 형편은 어려운 상태다. 여동생은 가난한 생활에 스트레스를 받아 폭식이 더욱 심해졌다고 한다. 몸집이 크니까 먹는 양도 많을 거고 그만큼 힘도 셀 거다. 부모님한테 내 행방을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다.
어렸을 적 내 옷은 누더기였지만 동생 옷만 새 옷이었고 외식을 나가도 난 쫄쫄 굶는데 여동생은 디저트까지 마음껏 먹었다. 이웃들도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잘 아셔서 기어코 부모한테서 벗어난 내 행방을 알아도 다들 숨겨주었다. 여자친구는 조사 결과와 내 과거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부모가 돼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지? 라며 말이다. 난 어차피 반쯤 포기하고 살아서 크게 괴롭지는 않았어. 지금은 네가 내 곁에 있어서 너무 행복한걸. 그 뒤에 여자친구는 사귄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나를 부모님께 소개해드렸다. 하지만 난 부모 자식 관계는 잘 모르고 거기다 여자친구의 부모님이니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도 몰라서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다. 하지만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나를 살갑게 맞아주셨고 내 마음은 따뜻해졌다. 여자친구와 부모님을 보고 있자니 얼마나 듬뿍 사랑받고 자랐는지 알 것 같았다. 나랑은 정반대다. 어렸을 적부터 미움받고 구박당했던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런 나에게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우리가 한 가족이 되면 정말 좋겠다. 잘 지내보자. 라고 말하셔서 깜짝 놀랐다. 아직 여자친구와 만난 지 1년도 안 됐고 가족이 된다면 당연히 좋겠지만은 설마 여자친구 부모님께 그런 얘기를 들을 줄이야. 깜짝 놀랐지만 하늘을 날 듯이 기뻤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뭐야? 싫어? 라며 짓궂게 묻길래 나도 모르게 아니야 싫기는. 근데 정말 괜찮겠어? 실은 못난 부모 밑에서 자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실까봐 두려웠다. 그런데 딸이 처음으로 데려온 남자친구인걸. 당연히 좋은 사람이겠지. 라는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네 라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부모는 이 모양이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날 항상 응원해주셨다. 내가 막 독립했을 무렵 내 형편이 어렵진 않을까 걱정하시며 연금에서 돈을 조금씩 모아 내 생활비에 보태주셨는데 그 따뜻한 은혜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내 주소는 알릴 수 없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껜 가끔 전화로 근황을 전하곤 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 여자친구를 소개시켜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허락하셔서 영상통화로 소개해드렸다. 여자친구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허둥지둥하시다 마지막엔 핸드폰을 떨어뜨리셔서 웃음이 났지만 우리 손주 잘 부탁해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도 사랑받고 있다는 걸 실감했고 눈물이 터졌다. 직접 만나서 인사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대로 된 부모였다면 부모한테 소개도 했을 텐데. 하지만 여자친구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괜찮다며 다독여줘서 큰 위안이 됐다. 부모님과 여동생은 가족의 연이 끊겼으니 나랑은 상관없다. 만약 언젠가 부모님이 내가 사는 곳을 알아내서 돈을 요구하든 울고불고 애원을 하든 나랑 생판남이니까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언젠가 여자친구랑 결혼해 아이가 생긴다면 난 딸이든 아들이든 소중하게 키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못 받았던 부모의 사랑을 흘러 넘칠 만큼 줄 것이라 다짐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